기술인데요. 볼 베어링 기술, 볼 베어링이 이렇게 그 가운데 그 볼이 있고요. 쇠구슬 같은 볼이 있고, 그걸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계를 돌듯이, 태양계 약간 비스듬히 돌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돌아가. 반드시 꼿꼿이 서가지고 도는 게 아니고, 무게 중심을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돕니다. 그것처럼 볼 베어링을 만드는 거예요. 볼 베어링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볼 베어링의 겉에 쇠구슬의 모습, 그것은 똑같으나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비스듬히 돌듯이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무겁게 만들 수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볼 베어링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은근히 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나 이런 각종 모든 그 고무 벨트가 있잖아요. 고무 벨트도 있고 또 다른 벨트가 있어요. 이 벨트 종류에다가 안쪽에 밑면, 이렇게 벨트를 갖다가 감는 밑면을 약간 윗면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면 보다 파워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딱 달라붙어 잘 벗겨지지도 않고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기술은 제가 자전거 체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체인도 윗면보다 밑면을 체인 돌아갈 때 좀 더 이렇게 크게 넓게 약간 더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강하게 파워가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체인 기술도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 기술에서 자전거 체인을 이렇게 양쪽으로 둬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오른발 왼발 있잖아요. 이렇게 비두면 양쪽으로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보다 훨씬 더 파워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타이밍 벨트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용 벨트, 자동차용 벨트, 모든 형태의 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 벨트, 자동차 타이밍 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타이밍 벨트 이 부분에 그 밑면에 아주 동그란 이렇게 홈들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써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동그란 홈들을 파면 문어 빨판처럼 딱딱딱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동그란 것을 몇 개를 만드시건 회사 마음이죠. 이건 그렇죠.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큰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톱날에도 원형 톱날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 자를 때나 목재 같은 거 자를 때 원형 톱날에도 오랫동안 써도 이상이 없다는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원형 홈을 좀 파주면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 모든 골프채의 이 부분 이 안쪽에다가 원형 홈이나 상부 세모난 홈이나 홈을 파놓으시면 장타 나옵니다. 이것도 제 모든 골프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자루에다가 전체적으로 오래 쳐도 무겁지 않게 밴딩식으로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 살짝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줘. 여기 힘이 축적되어서 장타 나옵니다. 힘의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건 이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대 구조라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드시면 낚싯대에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낚싯대 만들 때 이렇게 매듭과 이런 식으로 쭉 있을 때 살짝 두꺼운 정도의 어떤 일정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낚싯대가 잘 부러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낚싯줄에도 줄과 줄 사이에 약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테이핑 하나만 해줘도 굉장히 강한 낚싯줄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낚싯줄이나 어떤 실을 만들 때 합성섬유 실이 됐든 뭐래든 밧줄 구조를 꽈주는 있죠. 꽈배기처럼 꽈주는 구조가 안에 들어가고 그 위를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해서 코팅 구조를 들어가면 이게 낚싯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엄청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일반 그냥 실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천을 짜면 엄청난 튼튼한 천이 나오겠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합성섬유 나일론 실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실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제를
발라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코팅 구조로 인해서 아까 방수도 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합성섬유실이나 천에 염색을 할 때 뭐 미술용품이다 그러면 미술 물감들, 자동차 도색이다 그러면 자동차 도료가 되겠죠. 이렇게 합성섬유 수일이다 그러면 뭐 합성섬유나 모든 실을 염색을 할 때 들어가는 이런 물감에도 유리소견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발색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 기술은 기타 다른 코팅제를 넣으셔도 돼요. 제 기술로 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압 구조인데 이런 자동차 유압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여기 브레이크 패드고 여기 바른 브레이크 이쪽으로 들어와서 판을 밀어줘서 유압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팜이 이렇게 그냥 밋밋하잖아요. 여기를 홈을 파주는 거예요. 홈을 이렇게 파주면 힘이 받치는 구조가 굉장히 강해져서 세모난 홈이든 네모난 홈이든 동그란 홈이든 상관없어요. 브레이크 액상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게 판을 밀어주는 구조인데 여기다 홈을 파준다는 거죠. 홈을 파주면 혹시 얼마나 깊이가 될지는 회사 마음대로 개수도 회사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한 유압의 힘이 나옵니다. 중장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중장비에도 유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압, 로봇에도 유압이 들어가고 아마 산업기계에도 유압의 힘이 들어가는 곳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을 이렇게 층층층이라고 그러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작고 중간 정도 크게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하시든 이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이거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자동차 축을 돌릴 때도 이 모습이 되는 거고 이런 모습으로 자동차 축을 돌리시는 바퀴를 돌릴 때 이걸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좀 이게 얇게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작고 중간 크게 이렇게 몇 단계는 4개짜리도 만들 수 있고 5개짜리 회사 마음이에요.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갖추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의 형태 자동차 축이 여기 있고 여기서 바퀴를 돌려줍니다. 회전 기어 모든 기어에서 기어나 톱니바퀴 돌아갈 때도 이렇게 몇 단계로 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맷돌 기계, 가정용 맷돌 기계를 뿐만 아니라 기어 돌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구조가 지금 이 기술 모양이 똑같은 게 지금 자동차 축에도 들어가지만 브레이크 패드 잡을 때 브레이크 액상이 브레이크 액상이 이것을 미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몇 단계로 만들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능과 원리를 이렇게 하시면 기능과 원리를 담고 이 모양을 만드시면 제 기술군이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이게 자전거 페달에도 자전거 브레이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오토바이 브레이크나 각종 자동차 기타의 모든 브레이크 장치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파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밧줄 같은 데도 쇠 밧줄이 됐든 모든 밧줄에도 일정 부분 이렇게 밴딩식으로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밧줄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조선소 같은데 쇠밧줄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잘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철근으로 꽈서 만드는 일정 부분을 밴딩식으로 해서 딱 꽉 조여주는 잡아주는 이런 거 있으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거나 자동차 문이 딱 전기 자동차 문이 확 잠겨버리거나 그래서 목숨을 건에 타 죽고 아니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나 이거는 그렇죠. 기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
그리고 전류를 이제 같은 배터리에서 전류를 받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작용을 하는 그쪽에 과전류가 흘러서 오작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전기차의 기판,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중추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배터리를 따로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심부를, 그렇죠, 운영 체제를 보호하지 않은 거죠. 배터리를 따로 만들거나 전력을 따로 공급해주는 그런 기술을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것을 가능하고요. 컴퓨터가 집안의 전기가 다운되더라도 컴퓨터 CPU라든지 운영체제 그쪽 부분에서 그쪽을 좀 보호를 하는 거죠.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날아가거나 하드디스크가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따로 배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력을 축적을 해야 되니까 집안의 전기가 가장이 나가도 그 전력으로 이렇게 비상 발전 하듯이 그쪽 전력이 공급이 돼가지고 메모리를 보호한다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충격을 주잖아요. CPU도 충격 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보일러의 기판 보호할 때도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쪽 운영체제 핵심 부분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요. 로봇 같은 데에서도 핵심 운영체제, 핵심 또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배터리를 따로 마련해서 전용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전체가 배터리 이상이 생겼어도 그 중심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비행체다. 그러면 전투기 비행체다. 드론이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핵심 기능을 보호하는 배터리를 전력을 따로 공급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산업기계에도 이렇게 전체 전기가 날아가면 그 운영체제가 또는 과전류가 오르면 운영체제가 작살나버리는 그게 아니고 그쪽은 따로 핵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가적인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모든 형태의 산업기계도 다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기능을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마련해서 전체적인 전기가 나가더라도 핵심 기능이 소프트웨어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는 것. 전투기도 되고 드론도 되고 각종 공작기계, 그 다음에 산업용 모든 기계들, 로봇 분야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전기차에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전체적인 운영체제, 기판과 운영체제만 그치지 않고 문 개폐도 배터리, 그건 큰 돈, 그렇죠. 크게 전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잠겨갖고 죽는다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도 비상장치로 열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도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딱딱 비상 열어가지고 전기적인 힘으로 닫힌 것을 탁 열면은 물리적인 기계적인 그렇게 그냥 비상이죠. 우리는 자동차 지하철 타더라도 전동차 타잖아요. 타면 비상으로 딱 문 열 수 있도록 사람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기 자동차를 이제 그렇게 비상장치로서 손을 이렇게 손으로 딱 레버를 잡아당기면 문이 딱딱 열린다든지 안쪽에서, 그래서 그 안에 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접대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좀 더 확대를 하면 에어컨이 고장이 잘 나니까 에어컨 같은 것들도 에어컨이나 난방 이런 것 또는 적어도 에어컨이 고장이 잘 난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 생명과 관련된 게 브레이크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따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비상장치로서 그거를 딱 키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에 운행 모드로 브레이크 작동을 하되 비상시에는 물게 딱 그 스위치를 키면은 과전류가 흐르는 다른 배터리에서 전원이 차단되고 이쪽 새로운 그렇죠. 전기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브레이크가 새로운 전기가 다른 쪽으로부터 온오프를 그쪽에는 온오프를 시켜버리고 꺼버리는 거죠. 이쪽 새로운 배터리에서
비상 배터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로 저는 보입니다. 꼭 얘기를 하면 그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나 뭐 어떤 저장 장치에 있어서도 그렇죠. 따로 전력이 나가더라도 그쪽 부분을 따로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력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비상 발전을 하는 거죠. 비상 발전 시스템을 반도체나 어떤 반도체 저장 장치 이렇게 컴퓨터에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데서도 그렇고 비상 발전 장치가 있는 거죠. 비상 발전. 이렇게 전기차에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전기차나 로봇, 산업기계에도 그렇게 뭐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그렇게 비상 발전 장치가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을 어플을 시켜버리고 비상 전원에서 공급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투기 같은 거 추락하지 않겠죠. 이게 드론 같은 건 전기로 움직이면 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비상 전원이 가동한다든지 안에 뭐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안에 이렇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 전원이 가동되는 시스템.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전환이. 그래서 이렇게 과전류가 흐를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감지하면 그쪽을 차단시키고 좀 비상 전원을 딱 이렇게 아니면 터치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배터리를 중요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다, 전기자동차다, 그럼 중요한 뭐 기판과 운영 체제다 그러면 또는 메모리까지 하드디스크다 컴퓨터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독립 배터리를 별도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비상 발전 체제로 이렇게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래. 그 비상 때 쓰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급할 때 쓰는 거니까 조금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 컴퓨터 이런 것들에게 비상 발전 장치, 전기차나 드론, 그래서 각종 산업용 기계에 비상 발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는 신호가 발열 같은 이런 신호가 흐른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 레드가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쪽 비상 발전으로 그쪽 전류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설계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